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부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병원의 급성 요통으로 내원하신 분들을 치료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로텍티브 머슬 스파즘, 머슬 가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어떤 근육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수동적인 매뉴얼로 치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엑서사이즈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이러한 부분을 판가름하는데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전연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굉장히 혼돈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분에 대한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 오른쪽 왼쪽 그 기립근군 이렉터 그룹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게 딱딱해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에 처음 이제 허리 통증이 시작이 되었고요. 한의원에서 침을 계속 맞아왔던 상황이에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침 자국이 계속 선명하게 나 있죠. 부항 자국하고. 근데 전혀 이 톤이, 이렉터 그룹의 톤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입니다. 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치료해야 할 것인가 많이 막막해 하실 거예요. 직접 해당 이렉터 그룹에 대한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 치료나 열 치료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환자분들 같은 상황을 치료를 하게 될 때 보통 선생님들이 백페인 하게 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소아스 머슬을 그냥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QL 머슬을 같이 풀어주거나, 왜냐하면 허리 통증에 관련된 근육들이기 때문에 소아스 머슬과 QL 머슬에 대한 이완 요법까지도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어떤 형태에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직업이 운전기사거든요. 네, 직업이 이제 운전기사여서 하루에 4-5시간 정도 운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이 과도한 근육 긴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경우는 관절 내부 기능 장애, 조인트 디스펑션에서 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장시간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소아스 머슬의 기능을 약화시켰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이제 소아스 머슬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2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아스 머슬은 이제 안정화 근육이잖아요. 근데 장시간 앉아 있는 그 자세가 분명히 좋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스 머슬에 대한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인트 디스펑션이 같이 올 수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아마 처음 통증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팔페이션을 해봤을 때도 SI 조인트 부분에 대한 디스펑션도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 환자분 치료를 할 때 주로 소아스 머슬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렉터 그룹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열전기 치료를 한 다음에 바로 소아스 머슬을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그와 함께 이제 소아스 머슬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역시 호흡 운동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회차 치료는 소아스 수축 훈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통증의 수준은 10에서 6으로 감소를 했고, 움직임도 환자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근육의 상태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이 하드한 느낌이 굉장히 오래 가죠. 열흘이나 됐는데도 전혀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긴장감, 팽팽한 긴장감을 아주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환자분들 케이스가 오게 되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마 관절 내부에 조인트 디스펑션이 분명히 있는데 이 프로텍티브 머슬 스파즘, 머슬 가딩으로 인해서 조인트 디스펑션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매니플레이션이든 모빌리제이션이든 그게 제대로 먹히지를 않으니까 일단 머슬 톤이 어느 정도는 감소가 되어야 매뉴얼 세라피가 적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머슬 톤을 낮출 수 있느냐? 소아스 머슬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머슬 톤을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의 안정성을 갖춰주는 소아스 머슬 기능, 그리고 그것을 소아스 머슬을 보조하는 QL 머슬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장시간 운전을 하는 그 안전 자세로 인해서 분명히 이 뭔가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렉터 그룹이 이제 소아스 머슬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저렇게 과도하게 수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거를 강제로 풀려고 하면 제대로 풀리지 않겠죠. 소아스 머슬과 QL 머슬의 기능이 제대로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야 스스로 이렉터 머슬에 대한 그 톤이 감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환자분들 오게 될 때 소아스 머슬을 푸는 게 아니고요. 소아스 머슬을 수축을 다시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동 치료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매니플레이션은 금기예요. 그 다음날 오게 되면 통증이 더 증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이 오전에 와서 매니플레이션을 했다. 그러면 저녁에 이 긴장도가 더 높아지면서 잘 때도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연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걸 감별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지금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처럼 급성 통증으로 왔는데 쉽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우리 병원으로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오게 되었다 하면은 근육의 상태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히 발생을 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거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액티브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해서 치료에 대한 프로토콜을 그렇게 이제 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병원의 신규 선생님한테도 이제 이 점을 좀 보여드려서 도수 치료할 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가이드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셨겠지만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난감한, 또 궁금한, 또 이 환자를 치료했을 때 내가 혹시 사이드를 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좀 주저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워 마시고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환자분들 치료하실 텐데요.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 또 즐거운 또 내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